말입니다. 오늘은 저번주 아니라 저번 시간에는 서비스 키를 세팅하는 부분을 해봤고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녀석인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포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키를 하나 받으면 이렇게 오픈 API epost.go.kr 서버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은 메소드 쓰고 이렇게 미리 정의된 주소에다가 우리가 할당받은 서비스 키를 파라미터로 주면 이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중간에 프록시라고 했죠. 프록시를 하나 둬서 원래는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다이렉트로 갔었는데 서비스 키를 이렇게 여기 원래 오리지널 리퀘스트에서 서비스 키를 안 붙여도 이 중간에 프록시에서 서비스 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포스트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중간에 캐시도 하고 해서 이 클라이언트로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주요한 목적이 이게 다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 좀 더 세련된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그 위에서 봤던 요 프록시 앞에 요 프록시 그러니까 요 같은 프록시 같은 모듈 안에다가 조금 멋있다기보다도 그 스프링 웹블럭스를 이용한 API를 몇 개 추가를 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요 우리 아까 봤던 로컬에서 돌고 있는 요 프록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듯이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 영문 우편조회 서비스, 집원 주소 조회, 우편번호 정보 조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알아볼 것은 이렇게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 한번 보고 영문 우편번호 서비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new 붙은 거 new search all 우편번호 정보 조회 하는 거 요 녀석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기 요 프로퍼티 요 컨피규레이션에다가 제 유닛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받아왔던 그 서비스 키 이런 녀석들을 설정을 했고요. 우선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녀석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는 이렇게 테스트 밑에 com.mycompany src 테스트 밑에 자바 밑에 com.mycompany라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키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com.mycompany.application 클래스를 못 찾는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메인이 아니라 테스트 패키지 밑에 있기 때문에 요게 요 녀석 에딧 컴필에 가서 실행되지 않는 요 애플리케이션을 어디 봅시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 그 모듈에서 테스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맨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자, 보면 여기부터 가십시다. 그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면 우리가 봤던 요런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요렇게 문서를 줍니다. 문서. 우편본 다운로드 서비스 명세서 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주는데요. 열어보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데 열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열어보시면 열어. 네,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는 이렇게 하다가 주소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오픈 API epost go.kr 포스탈 다운로드 에어리아 코드 서비스 똑같이 다운로드 에어리아 코드 서비스 그 다음에 get 에어리아 코드 인포 서비스 키는 우리가 받았던 거 그 다음에 DWLDSA 다운로드 섹션인가요? 섹션을 1번 주면 1번은 우편번호 전체 다운로드 2번은 우편번호 변경본 다운로드 3번은 뭔지 모르겠지만 범위 주소 DB 4번은 사서함 주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응답값의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의 수준 네임스페이스가 없는 XML에다가 메시지 헤더 성공이냐 실패냐 뭐 success yn 참 리스폰스 타임 참 아이고 이렇게 주고 리스폰스 값은 여기네요. 여기 가서 받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요 문서들을 한번 열어서 보셔야 되고 이 API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체국 API 서버를 직접 가서 호출하는 그대로 API 그 리퀘스트 URI라든가 API 호출 그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중간에 서비스 키만 하나 붙여준다고 했죠. 기본적인 기능으로 그 녀석을 보겠습니다. 자, 요 포스트맨 파일은 여기 프로젝트의 다큐멘트 밑에 여기 요 파일로 익스포트 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을 포스트맨에서 로드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API가 정의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본다고 했죠? 한번 더 열어볼까요?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 디렉토리를 보면 이렇게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API들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 URL은 이 environment는 그 직접 만드셔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environment가 뭐가 있냐 봤더니 제가 로컬 하고 직접 그 우체국 API를 호출하는 두 개의 environment 만들었고요. 딱 두 개 프로포즈밖에 없습니다. 베이스 URL 직접 이 포스트로 찔러보고 싶으면 이렇게 서비스키는 할당받은 거, 그다음에 로컬 서버는 우리가 띄운 서버 로컬 호스트 8080, 그다음에 서비스키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봤더니 여기는 오퍼레이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운로드 아까 보셨던 거 우체국으로 직접 찌르는 거는 요 호스트 우리 서버로 찌르는 거는 로컬 호스트로 찌르면 되고요. 서비스 키는 이 서버에서 내부적으로 붙여줄 거고 DWLDSC 다운로드 섹션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동작하는 방식 우리 중간에 프록시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키 이꼴 뭐뭐뭐 해가지고 이 포스트 API를 직접 호출하는 걸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줄이지? 아이고 이렇게 줄여놓고 보겠습니다. 됐다. 자, 그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베이스 URL 이 포스트로 직접 호출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TP 오픈 API S도 아니네요. 오픈 API 포스트 co.kr 포스탈 아까 봤듯이 요 주소 그대로 붙이고 서비스 키 꼴 위에 요 값 서비스 키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DWLDSE 다운로드 섹션 이꼴 1은 여기 요렇게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키를 받아왔으니까 123 서비스 키를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아까 문서에서 보셨죠? 이렇게 25일 성탄절이네. 이거하고 앉아있네. 성공했습니다. 리턴 코드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받아라. 뭐뭐뭐뭐뭐 집 파일 돼 있네요. 문서에는 XML이 기본인데요. accept 헤더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래는 애플리케이션 XML이었고요. 기본적으로 XML 말고 또 볼까요? JSON 있나 볼까요? 자, JSON은 뭐가 날라왔죠? 문서에는 공식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JSON으로 찔러도 동일한 값이 날라오네요. 이거는 일단 XML로 가겠습니다. accept 헤더를 안 붙여도 기본적으로 XML을 주네요. 자, 그 다음에 사서함 주소 DB 한번 볼까요? 똑같이 이 포스트로 서비스 키 붙여서 DWLDSC 이렇게 4번 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로 받아라. 이거 누르면 다운로드 받아지겠지만 HTTP 호출을 해보면 그 300번대 리스폰스 코드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영문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여기 보시면 영문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문서를 열어서 볼 필요 없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포스트맨에 이미 똑같이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이 API는 나중에 연구할 거고요. 영문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자 우리말로 써 있는데 광역 시도 조회 뭐 이런 게 있네요. 광역 시도 조회는 서비스 키 붙여야 되고요. 우체국 다이렉트로 합니다. 리트리브 ENG 어드레스 서비스, 리트리브 ENG 어드레스 서비스, get state list 서비스 키 있고 서비스 스테이트 리스트가 뭘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구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광역시도도 조회했더니 부산, 충청북도, 뭐뭐뭐뭐 서울, 울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값이 오고 그 다음에 시, 군, 구, 조회 이런 API가 있습니다. 얘는 뭔고 했더니 방금 받았던 광역시도 조회의 이름, 그 문서에는 예시가 전라남도 되어 있을 겁니다. 문서에 예시를 줬더니 전라남도 아래에는 없다. 서비스 키 우체국 다이렉트로 가니까요. 전라남도에는 보성군, 담양군, 광진군 뭐 이런 곳들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특정시 군구 조회에서 그 API는 그 우체국 API는 특별한 중간에 API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여기 도로명 첫자주 전라남도에 있는 서비스키 붙이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방금 나주시가 있었는데 여기 전라남도에 나주시 여기 있겠죠, 어딘가에. 나주시에서 그 나주시에 있는 도로명 전체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나주시에 있는 모든 도로명 중에 도로명 첫자 알파벳을 이렇게 구분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A로 시작되는 도로명, B로 시작되는 도로명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서버가 구려서 그런 건지. 자, 나주시에는 서비스 키 붙이고요. 나주시에는 뭐가 있는? 나주시에는 A로 시작되는 도로, B로 시작되는 도로, U까지 있네요. U로 시작되는 도로가 12개인가 보죠? 이런 것들이 있대요. W까지 있네. Y까지 있네. 데이터베이스가 구려서 힘들까봐 그런 건지. 자, 그 다음에 첫 자를 조회한 다음에 도로명 주소를 검색합니다. 전라남도의 나주시 밑에 D로 시작되는 도로명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로드 ENG 네임 대호길을 검색한다. 대호길만 쭉 나오네요. API가 희한하게 요 D를 안 줘도 대호길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45-40은 그 서브 주소겠죠? 보면 대호길 45-40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카운트 퍼 페이지 32 2 이렇게 있네요. 자, 45 지우고 이 D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크기 32로 한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 2 주세요 했죠. 그러면 전체가 140 하나 중에 카운트 퍼 페이지 32개고
토탈 페이지 5고 현재 페이지 2. 첫 번째 페이지 볼까요? 따다다다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XML로 봅시다. 접힘이 되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API를 작성하시는 분이 노고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뭐 이따위로 했어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CMM 메시지 헤더, 커먼 메시지 헤더, 언제 success y 리턴 코드 제로, 토탈 카운트 141, 대옥길로 시작돼. 여기 보면 전라남도 나주시의 대옥길이 141개고 카운트 퍼 페이지가 32고, 그러니까 토탈 페이지가 5네요.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토탈 페이지 5 중에 5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였네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6페이지는 뭐가 있을까요? 6페이지도 보면 마지막 페이지 그대로 나옵니다. 7페이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이따위로 만들면 페이지네이션을 통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는데 힘듭니다. 이건 나중에 API 구성할 때 공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시군 구조회까지 했죠? 시군 구조회. 예.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 구조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도로명 말고 읍면동,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있고 그 집원 주소가 있죠. 읍면동 조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주시의 읍면동 첫자조회, 읍면동 첫자조회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A, B, C.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목록조회,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의 읍면동, 여기도 디스트릭트 돼 있죠. 읍면동 읍면동은 이렇게 됐네요. 다도면, 대기면, 대호동, 다시면, 면 이렇게 있네요. 자, 집원 주소 마지막까지 갑시다. 전라남도 나주시의 D자로 시작하는 대호동 빼보겠습니다. 대호동에 한 페이지에 2개씩 1페이지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가 400개를 뜨네요. 32. 네, 32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커먼헤더 제끼고, 예. 대호동 나주시 전라남도, 그 다음에 에어리아 코드가 포스탈 코드겠죠. 용어도 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요 API는 우리가 배워볼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 녀석들 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새 주소 5자리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요게 하기로 했죠. 요 녀석은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주소 5자리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그 문서에 있는 예시 그대로 보면 그 서치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닌가? 이거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길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쓰는 거고요. 요 녀석 통합 검색 5자리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주소를 주면 5자리 우편번호 조회를 해주나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비스 키 우체국으로 다이렉트 갈 거니까 붙이고 그 다음에 세종로 17 봤더니 세종로 17 여주시에 있고 문서에 나온 예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로 말고 주월동 찾아봅시다. 주월동 408-1 광주광역시에 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우편번호 자체로 아예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로가 요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녀석 우편번호 DB 영문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그 다음에 통합 검색 5자리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요 3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밑에도 뭐 동작은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정보는 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얘는 닫고 보면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띄웠죠. 서비스 키가 서비스 키가 잘 설정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띄웠으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편번호부터 해가지고 1번 볼까요? 자, 로컬 호스트로 실을 때는 서비스 키가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 키는 또 문서엔 대문자로 나오는데 소문자도 먹고요. 이렇게 나왔죠. 612ms 걸렸습니다. 로컬 호스트로 찔렀을 때 한번 더 해볼까요? 따당 16ms 만에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찔렀는데 중간에 프록시를 떠서 리퀘스트는 서비스 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붙여서 보내고 받은 그 정보를 로컬 리스폰스 캐시라고 해가지고 스프링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에서 지원하는 캐시에 넣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집니다. 세종로 17도 볼까요? 로컬로 호출해서 261ms 한번 얻었고요. 한번 더 호출하면 10ms 빠르네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오늘의 포인트는 이 라이브러리 여전히 라이브러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없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호출하면 되는데 이 서비스 키를 받아서 우리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렇게 호출하면 이 포스트 다이렉트 안 가고 우리 프록시로 호출을 하면 이 녀석이 그대로 이 서비스 키만 이쪽에서 할당을 이쪽에서 그 파라미터를 명시하지 않아도 서비스 키 붙여주고 이 포스트 갔다 와서 이렇게 캐시에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더 빨리 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봤습니다. 요 녀석의 이게 다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 요 서비스 키만 세팅을 딱 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이 요 녀석인데요. 오늘 포스트맨을 이렇게 보면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 먼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요. 아까 이렇게 원래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호출을 하면 됐죠? 호출 그대로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호출합니다. 우리 로컬 호스트로 찔러도 요 리퀘스트 URI는 그대로 호출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겠지만 조금 재미없죠? 재미없다기보다도 예, 재미없다기보다도 뭐 XML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통합 검색 뭐 이런 건가요? 영문 우편번호만 봅시다. 영문 우편번호 API 광역시도 보고 광역시도 안에 시군구하고 시군구에서 도로명하고 집원 주소를 검색할 건데 도로명 첫자를 조회해야 되고 첫자 조회한 다음에 그 첫자 도로명 조회를 이렇게 하죠.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D로 시작하는 도로명들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편번호 다운로드 서비스 한번 볼까요? 1번 하면 이렇게 리스폰스가 오는데 이 녀석을 자, 스프링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해서 리퀘스트 좀 바꿨습니다. 에어리아 코드 인포 DWLDSE 요 슬래시 밑에 1 이렇게 주면 그대로 주는데 HateOS를 추가를 해서 여기서 받아와라 라고 하는데 자, 이 우편번호 전체 다운로드가 1번이죠. 1번을 호출하면 슬래시 1 하면은 이렇게 1번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현재 URI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여기 이 부분을 읽어라 하는 API도 만들었고 파일 컨텐트 요 zip 파일인데 요 zip 파일을 직접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받아주는 API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PI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추가죠. 어느 부분 말씀드리고 있냐 여기네요. 이렇게 여기 요 프록시는 그 프록시 A, B 둘 다 그 로컬 호스트에서 뜨고 있는데요. 프록시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위에서 보신 거고 프록시 A는 요쪽을 요 슬래시 API로 호출하면 요 API에서 다시 로컬에 있는 로컬 호스트를 찔러가지고 포스탈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API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자, 영문 우편조의 서비스 보시면 얘는 딱 자, 여기 아까 보신 거 있죠? 광역시도 조회하고 그 각각 하나마다 시군구 조회하고 시군구에서 도로명 첫자 조회하고 도로명 첫자 조회한 다음에 도로명 목록 조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했죠. API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스테이트 조회하고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하나 조회하고 스테이트 모든 스테이트 밑에 스테이트 네임이 전라남도인 녀석은 이렇게 리소스가 보이는데 셀프는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티즈 요 시티 요 스테이트 시티 뭐 이런 용어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좋은 용어는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볼까요? 스테이트 밑에 스테이트 네임이 서울 여기 있네요. 스테이트 네임이 서울인 녀석들의 모든 도시 서울 밑에 도시가 있죠. 구역상으로 이 밑에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시티 엔진 네임. 그래서 보면 스테이트 밑에 서울 밑에 있는 하부 구역은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 항목마다
그 링크들도 다 있고요. 그러면 도봉구 밑에 로드, 길이네요. 길. 로드와 디스트릭트가 있죠. 중간에 이게 빠졌습니다. 첫자 조회 뭐 이런 거. 이 API를 찌르면 도봉구 밑에 ABCDFG 다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로드 다 잡고, 도봉구 밑에 여기 있는 읍면동 첫자 조회 다 한 다음에 그것들에서 모든 디스트릭트를 꺼내게끔 요렇게 예쁘게 중간에 프록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API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